자, 이제 오른쪽에 앉으면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벨 3 둘다 중간인데. 파이널 미션 왼쪽이요? 도와주세요 게이머즈 콘까지 왔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게임을 주제로 다양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는 다양한 분들의 사연을 저희가 미리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엄선된 사연들을 함께 해주시는 전문가분들, 앞서서 저희 강연도 듣고 여러 가지 얘기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좀 해결 방법을 고민하는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부모와 자녀,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요, 연인 사이에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게임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 상황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거나 이렇게 하면 게임과 관련해서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봉착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연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비대면으로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새내기 대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게임을 하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면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항상 게임을 하면 한두 시간은 기본이고 하다 보면 더 길게 게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저는 너무 늦은 시간까지 게임을 하는 건 아니고 늦어도 한 저녁 10시까지 정도 게임을 하고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서 게임을 시작하면 항상 부모님께서 그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게임을 얼마나 오래 하는 거니? 아이 뭐 이렇게 재밌다고 계속 하니? 공부는 언제 할래? 이렇게 등등의 잔소리를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방금 앉아서 게임을 시작했고 맨날 그때만 들어와서 저렇게 얘기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는 방금 시작했다고 항상 얘기하지만 그걸 믿어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해야 할 학교의 과제 같은 할 일을 안 하고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해주지 않으시는 부모님이 가끔은 정말 미울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말하면 내 입장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너무 고민이 되고요. 부모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야,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이동원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인데 그걸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러면 일단 우리 소장님께 먼저 좀 조언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네, 일단 이 사연의 주인공이 대학생이라는 게 굉장히 이색적이고요. 예. 네, 정말 효자시네요. 네, 보통 이제 성인이 되면 이런 잔소리가 아예 원천 봉쇄되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대화가 소통이 잘 되시는 집 같고 가정 같고 그런데 게임에 관련돼서만 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학생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게임을 대학생이 돼서 계속 좋아하는 거면 전공이 어떤 분야인지 모르겠지만 꼭 개발 쪽이 아니더라도 메이저 개발 국내에 있는 뭐 3N사라든가 대규모 개발사에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네. 회계, 인사, 마케팅, 영업, 뭐 사업부 쪽 굉장히 많은 분야의 취업자가 있으니까 취업으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걸로 대화를 이제 부모님께 이끌어 보셔도 좋겠고 네.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기회처럼 보호자님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을 정말 너무 모르시고 너무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계신 보호자님들을 위한 리터러시 강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김상윤 교수님 같은 분도 이제 초빙을 해서 그게 온오프라인으로 다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꼭 같이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호자님이 원하시는 행동이나 시간을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대신에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그거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런 강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김 교수님 그걸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게임을 전혀 모르는 분일수록 더 효과가 크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꼭 그런 식의 기회를 추천드리고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없으니까 네. 뭐 콘텐츠진흥원이나 게임문화재단이나 각 지자체에서 하는 게임 리터러시 강연을 본인이 찾아서 좀 추천해드리고 보여드리는. 소개해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의견을 대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김상윤 교수님도 직접 지금 제자들을 네. 가르치는 딱 그 나이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해주실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제가 아이가 둘인데 둘 다 대학생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네. 게임을 하고 저도 하는데 일단 사실 이거는 요 부분을 혹시 부모님이 안 보고 계시면 여러분 캡처해가지고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나아요. 여러분이 얘기하려고 하면 안 듣잖아요. 명색이 그 대학 교수니까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일단 어머니 아버지 이 얘기 들으셔야 돼요. 혹시 어머니 아버지가 휴식 시간에 뭐 하고 있는데 위에 부모님이 나오셔. 그래서 애비야 너는 맨날 허구한 날 유튜브로 야구만 보고 있니? 애미야 너 허구한 날 트로트만 듣고 있니? 얘기하면 얼마나 듣기 싫으세요. 맞아요. 난 일 다 하다가 지금 잠깐 트로트 듣고 잠깐 야구 보는 건데 그거거든요. 인간은 쉬어야 됩니다. 안 쉬고 달려갈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기계도 쉬어야 되고 인간도 쉬어야 되니까 일단 자녀분이 적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거를 인정해 주시고 믿어 주셔야 돼요. 부모님이 자녀 24시간 다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믿어 주셔야 되고요. 자녀분 입장에서는 제가 가장 강력한 팁은 대학생은 성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의 성적이 잘 나오면 부모님이 어이구 우리 아들 게임 좀 하면서 쳐 우리 딸 왜 이렇게 맨날 게임하라고 공부만 하니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농담이지만 또 새내기 분들이 처음에 또 학교가 요즘에 또 잘 못 가니까 마음도 흐트러지고 하는데 공부하고 게임 잘 밸런스 맞춰갖고 한두 달 뒤에 이제 학점 나오잖아요. 학점 곧 나옵니다, 여러분. 잘 보여주시면 부모님이 또 마음이 누그러지실 것 같습니다. 네. 야, 그러니까 보여줘라. 이거는 근데 교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네. 예, 부모님들께도 좀 통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뭐 범현 씨도 그냥 일단 넘어갈까요? 아니면 저 얘기할까요?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예. 사실 전, 말씀해 전 중간고사 때 시험을 보러 가는 오래표였거든요. 그 테스트를 보러 가가지고. 네. 주세요. 자랑이다. 네, 반대되는 이야기를. 네, 확실히 저는 이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비대면인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비대면이다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오래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부모님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는 것만 자체로도 뭔가 게임을 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 자체를 싫어하시는 네, 근데 이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컴퓨터로 뭐 비대면으로 강의를 듣고 맞아요. 있는 시간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과제를 하고 있는 시간일 수도 있는데 그 학생이 그런 시간에도 뭐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그 특수성을 조금 부모님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아 우리 아들이 할 거 다 하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할 거를 다 하고 하는 거는 취미라고 생각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부모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할 걸 다 하고 논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렇죠? 일단 무조건 게임을 하면 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실 수밖에 없으니까 게임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거죠. 자, 이렇게 세 분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죠. 이번 사연의 주인공은 부부입니다. 예,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함께 게임을 즐기는 이제 막 30대에 접어들고 있는 안녕하소 부부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취미도 같은 우리 왜 싸울까요? 저희 부부는 최대 공통 관심사가 게임입니다. 저희가 게임을 하면서 싸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성향이 너무너무 다르다는 건데요. 저는 아주 빡세게 집중하면서 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으로 게임을 즐기는 즐겜러고요. 남편은 게임을 한 판 하더라도 이기고 싶은 승부욕이 강해서 전략적으로 하자는 주의의 빡겜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서로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상극이다 보니까 같이 할 때 계속 말다툼이 생기고 같이 즐겁게 하기보다는 게임이 어느 순간 서로 말싸움의 원인이 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쌓이고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게임도 잘하지 못해서 옆에서 가르침을 받는 기분으로 잘 참아왔지만 저도 같이 게임을 하다 보니 많이 늘기도 하고 이제는 티어도 비슷한데 말이죠. 부들부들 부들부들하셨어요. 말이라도 좋게 하면 당연히 제가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려니 할 텐데 게임 영상을 찾아봐라 공부해라 꼭 진짜 꼭 이러더라. 맞아 이거 난 정말 공감해요. 원래 게임은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그쵸? 저는 같이 하는 사람들과 즐겁게 가볍게 하고 싶은데 저희 부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되거든요. 이게 옆에서 누가 자꾸 야 그렇게밖에 못하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막 이러면 진짜 화나요. 이거 누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정말로 사장님. 자신 있게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지금 저는 와이프 같은 경우는 게임이 안 늘기 때문에 계속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제 초등학교 6학년 아들이랑 똑같이 겪고 있거든요. 어. 예, 처음에는 그냥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얘가 실력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말씀 나온 남편분 성향의 게임 보고 네. 승리, 결과, 예, 빠른 선택 보고 이제 아들 같은 경우가 지금 사연 주신 여자분 스타일로 게임을 해서 점점 정말 친한 부자인데 게임만 하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그 유럽 스포츠 보면 경기마다 주장을 바꿉니다. 네. 오늘 박지성 선수도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와서 그래서 캡틴 박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격일 홀짝 수제를 하든 둘만의 룰을 정해서 남편분이 주장을 맡았을 때는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아, 남편 뜻대로. 네. 그 다음 날에 또 그 다음 경기에는 아내분이 주장이 돼서 아내분 의도대로 계속 따라주세요. 아. 빈정거리거나 투덜거리지 마시고 왜냐하면 네. 이게 그렇게 나는 한 7, 80 다 들어줬다고 하더라도 끌고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말한 10개 중에 두세 개, 한두 개를 너가 안 지켜서 진 거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후에 일반의 여지도 남기지 않게 서로 역할 분담을 아예 그냥 주장, 팀원 이렇게 해서 끌고 가서 경기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생각했던 게 잘못 생각했구나. 이 사람 말이 의견이 일리가 있었구나를 느낄 때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렇게 나눠서 그냥 게임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나눠서 게임을 하다가 규칙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 말 한마디 나올 때마다 설거지 한 번씩 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 뭔가 같은 경우는 규칙을. 팁을 한 개 더 드리면 네, 그래도 그게 약속을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렇죠. 약국에 수면 테이프를 팔아요. 입에 붙이는 거. 굉장히 싸요. 그게 1,000원에 매 20개 정도 들어와 있거든요. 네네네. 1,000원도 안 해요. 그거를 사서 입에 붙이고 입을 막는군요. 입을 막고 한번 네. 해보세요. 아. 그럼 나도 모르게 하는 이렇게 한숨도 쉬면 기분 나쁘거든요. 맞아요. 너 뒤에서 맞아요. 나 서포트해 했는데 네, 예. 아. 이것도 기분 맞- 나쁘시니까 아예 분쇄를 하고 분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서로 만족도가 높아지거든요. 예. 아, 꿀팁. 설거지 내기까지 갈 필요도 없다. 입을 아예 막아버려라. 민체 무해한 수면 테이프 약국에다 팝니다. 예. 자, 소장님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교수님도 아이 두 아이 키우시고 또 와이프도 있고 또 게임 또 같이 하시고 막 이러니까 네. 충분히 또 이런 거 네. 직접적으로 느끼실 것 같아요. 일단 왜 서로 다른 걸 좋아하는지 그 부분부터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인간이 게임을 하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뭐 심리학적으로 22가지의 재미가 있는데 그걸 뭉쳐서 보게 되면 3가지가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내분은 탐험하고 소통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분은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달라요.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그러니까 아내분은 아마 도파민이나 코르티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새로운 탐험을 가봐야 돼. 저도 괜찮아. 저기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해. 네. 남편은 저기 들어가면 100% 질 것 같아. 저기 가서 아이템을 잡아야지. 이런 바보가 데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뿜뿜. 일단 아내분 입장에 좋은 거는 남편분이 데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뿜뿜하는 거니까 예, 아직 건장하신 거예요. 건강하신 건데. 자, 그런데 서로 일단 그렇게 취향이 다른 겁니다. 네. 취향이 다른 생각을 해보세요. 게임할 때 말고 평상시에는 그분하고 본인이 마음이 잘 맞는지. 네. 사실 일상적으로 마음이 부딪힐 때가 많아요. 근데 왜 게임에서 그게 또 도드라지게 나타나냐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다 따로 하거든요. 직장 따로 다니고 따로 사람 만나고. 근데 게임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같이 할 때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류의 전쟁 역사를 돌아봐도 한 공간에 부족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따로서 할 땐 전쟁할 필요 없습니다. 갈등은 당연한 거고요. 단 그가 바뀔까? 일단 본인이 안 바뀌시잖아요. 그도 안 바뀝니다. 예. 이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도 안 바뀌고 나도 안 바뀌니까 팁은 게임을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 각자 하는 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같이 할 때 소장님의 팁처럼 오늘은 내 맘대로, 오늘은 네. 네 맘대로 이렇게 네, 왔다 네. 갔다 해서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이 둘이 가운데서 만날 수는 없어요. 네. 가운데서 만나려면 나도 바뀌고 그도 바뀌어야 되는데 둘 다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바뀌는 사람이다라는 걸 일단 인정하시고 즐기세요 그냥. 예. 아니 근데 굉장히 현실적인 조언이신 것 같아요.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각자 즐기는 게임을 이렇게 하시던가 아니면 입을 막던가 둘 중에 하나 하셔야 된다.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릴라 선수에게는 안 넘길게요. 왜냐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주변에서 커플이나 부부분들이 아, 근데 할 말이 있어요? 게임을 같이 한다고 하면 전 말려요. 아, 무조건 결말이 파국이거든요. 마라. 무조건 파국이고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그 아내분이 같이 게임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게 사실 티어가 나눠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아내분이 남편분 티어보다 높아지면은 남편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내분이 결국 그 수치로 봤을 때 더 높이 있으면은 네. 남편분이 뭐라 할 수 없거든요. 그건 그러네. 네, 그래서 만약에 아내분이 만약에 그러네. 남편분이 이기고 싶다 하시면은 진짜 그 따로 하셔가지고 네. 티어가 높은 게 가시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은 차라리 승패가 안정해져 있는 그런 게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네네네. RPG, 음. 탐험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그런 것도 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사실 저는 그냥 패스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또 꿀팁 나오네요. 차라리 아이의 티어를 더 높게 높여라. 해서 찍어 눌러라. 예. 프로게이머분 다운 조언이에요. 아, 그렇죠. 네. 실력으로 수평정해라. 예. 예. 다른 그래서 조건이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어요. 아. 꿀조합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사연이고요. 이게 또 마지막 사연인데, 근데 오늘 사연 답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서 이 사연으로 앞으로 한 2시간 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마지막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갓 초등학생이 된 조카가 있는 조심하는 이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인 조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과 게임 습관이 걱정됩니다. 초등학생인 조카는 매번 만날 때마다 플레이스토어에 있는 모바일 게임을 매번 바꿔가면서 전부 다 다운로드 받아서 하루 종일 그것만 합니다. 어린 나이에 어디 나가서 친구들과 뛰어노는 게 아니라 그 작은 화면 안에서 손가락만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실제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모바일 속에서 보는 가상의 세계관의 경계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요즘에 메타버스라고 온라인 가상 세계가 생겨나고 있고 실제로 어린 친구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많이 활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가상의 물건을 사고 팔고 서로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으로 관계를 맺는다던데 우리 조카가 이대로 스마트폰만 만지면서 가상 세계에만 빠져 있는 것이 정말 괜찮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야, 웬만해서는 이모가 이런 조카 걱정하기가 이게 왜냐면 부모님도 있는데 이모가 야, 진짜 조카를 많이 사랑하나 봐요. 일단 뭐 메타버스 얘기도 해주셨고 조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아마 더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일단 이번에는 김정길 교수님께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참 일단 걱정되는 상황은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디지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최소한 5살은 지나서 주라는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근데 아마도 그 전에 디지털 디바이스를 만지작거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어려운 표현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데 인간은 두 가지 소통을 하면서 성장한 동물인데 인간하고 소통하고 세상하고 소통하고 근데 인간과 세상 모두를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는 마치 우리가 한국어가 모국어고 영어가 외국어인 것처럼 디지털 디바이스가 한국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모가 얘기하는 저기 놀이터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이거 해라는 거 마치 외국 사람 만나라 영어 하라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아이한테 마음속의 부담이. 네, 그러니까 네. 현재 부담스러운 건데 근데 또 후천적으로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을 들어가 보면 아이가 너무 디지털 디바이스를 미리 만졌고 오래 써왔다라는 게 좀 안 좋은 시작이었는데 그건 뭐 시장을 바꿀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부터 아이한테 현실이 얼마나 아름답고 재미있는 건지를 어른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 경험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잘못하면 정말 정신의학에서 이런 질환이 있어요. 디퍼스널라이제이션 앤 디리얼라이제이션. 뭐냐 하면 현실에 있는 자아를 망각하거나 현실감을 잃어버리는 정신질환이 있는데 디지털 디바이스를 너무 미리 사용했고 디지털 디바이스만 가지고서 계속 생활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그런 문제까지 갈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모님이 따뜻하게 걱정해 주시고 계시니까 저는 그런 일이 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처럼 이 걱정 계속 해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현실에 발을 붙일 수 있도록 계속 무언가 같이 만들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모님의 현재의 고민은 충분히 고민하실 만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최대한 좀 핸드폰만 갖고 있지 않게 요거는 좀 다른 현실에서의 부모님도 같이 뭐 다양한 놀이를 해주신다거나 뭐 이런 것들 좀 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소장님도 한 말씀. 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께서 이론적으로 잘 분석해 주셨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면을 말씀드리면 보세요. 이렇게 관심이 많고 조카를 사랑하는 이모가 왔다면 일반적인 경우라면 애가 하던 핸드폰도 내려놓고 이모 왔다 하고 달려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왜 그랬을까? 재밌게 안 놀아주는 거예요, 이모가. 여러분들 아까 메뉴에 보면 핸드폰 보고 여러 개 깔았다 줬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가지 게임에 몰입되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건 비유하자면 TV 틀어놓고 계속 채널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른으로 따지면. 네. 심심한 거 재미없는 거니까 이 아이는 지금 보호자님들이
또는 이모님이 어떻게 오프라인 상으로 재미있게 놀아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연 쓰는 시간에 물론 좋은 시도지만 네. 아이와 놀아주는 법 정말 많은 방법들과 노하우들이 유튜브, 개인 밴드 채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어머니 아버님은 월요일 날 출근할 때 생각하세요. 이번 주말에 애랑 뭐 하고 놀지? 예.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야 재밌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정보를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보니까 김상균 교수님 방금 설명해 주셨던 질환명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네, 글이 이게 사실 뭐 올라왔다고 하네요. 정신질환이니까 뭐 심각한 상황은 아니에요. 일단 그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아닌데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약자로는 DPDR이라는 병이 있어요. DPDR. ER. 예, 디퍼스널라이제이션, 나를 까먹는다. 디리얼라이제이션, 현실을 망각한다. 네, 네. 그거 혹시 진짜 궁금하시면 인터넷 찾아보시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연 3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서 다양한 얘기를 또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세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물론 오늘 다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이동원 소장님부터 오늘 어떠셨는지 예, 좀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 이렇게 불러주신 여기 지금 참가하신 분들이 굉장히 재밌는 구성 같아요. 그러니까 게임을 읽어주는 사람, 네. 게임을 만드는 사람, 또 게임을 연구하는 사람, 그리고 게임을 지배하는 사람. 야. 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구성이어서 재밌는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사실 대부분의 특히 보호자님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정보 싸움인 것 같아요. 게임 이용 지도는 게임에 관련된 고민들 많이 있을 텐데 정말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유튜브나 포스터 사이트에 검색만 쳐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했던 방법은요. 검색들 많이 하시잖아요, 어머님들.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연예먼 기사 오르는 시간에 게임 쪽을 검색해서 정보를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들 서로 만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이혼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죠? 내가 연예 기사 보면서 보내는 시간만큼 내 아이가 나와 떨어져서 게임으로 빠져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아까 사연 주신 그 초등학교 1학년 꼬마처럼 네, 이모님.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들은 애들을 어떻게 하고 놀아주지? 보드게임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초등학교 특히 저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가 학교에서 공공교육기관에서 대화를 통해서 대화법을 익혀야 되거든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네. 상대방 선생님 표정을 몰라요. 예. 이 단어를 이 어투로 얘기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를 학교에서 배워야 돼요. 경험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가족 내에서 어머니 아버님들 가족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드게임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대화하고 나누고 웃고 즐기고 감정을 교류하는지 오프라인에서 활동할 때 어떻게 노는지를 계속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연예기사 찾아보는 시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까 전 강의 시간에 제가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참, 그러니까 좀 더 부모님들도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균 교수님, 네, 예. 들어오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도 비슷한 게 올라오긴 했는데 저희 학부모 강연 가면 가끔씩 올라온 질문이 이거예요. 그 뒤로 저를 찾아오세요. 공식적으로 못 물어보고 우리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가 문제라고. 이 인간이 집에만 오면 저 방에 구석 가서 맨날 게임만 하고 있다고. 도대체 이 맞아요. 인간은 어떻게 하면 네. 좋겠냐고. 네. 여기서 이 인간은 여성이기도 하고 남성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일단 그 인간분이 힘든 하루를 보내고 온 거다. 그러니까 인간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잊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게 계속 머릿속에 잔상으로 남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 게임이긴 합니다. 게임이 시각과 지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힘든 기록을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평소와 달리 혼자 게임을 저 구석에서 하고 있으면 오늘 되게 힘들었나 보다.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고 그 사람이 힘든 거를 내가 어떻게 같이 풀어줄 수 있을까. 그걸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대상이 배우자건 자녀분이건 간에 이 기본적인 마음을 유지하신다면 모든 갈등은 좀 풀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많은 특히 이제 아내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힘들었구나. 그러면
나랑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또 남자들은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게임으로. 예. 왜냐하면 얘기를 하면서 그 생각을 또 하면 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는 것도 이것도 배려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강범현 선수 오늘 네, 어떠셨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진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게임을 하는 사람이었지 이렇게 막 게임을 왜 이렇게 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해봤었고 괜히 또 드는 생각이 부모님한테 괜히 죄를 지은 것 같고 네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내가 왜 게임에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됐는데 저는 네. 이제 외로워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뭐 형들이 나이 차이 많은데 결국 제가 PC방을 가게 된 것도 형들 공부해야 되니까 가서 해라 라는 말 자체가 왠지 소외되는 느낌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네. 혹시나 게임에 조금 많이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뭐 이런 대화를 한번 해보시는 게 왜 게임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러니까 저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게임을 잘하면 친구들이 날 좋아해 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도 그런 감정을 느꼈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우리 애가 왜 게임에 빠졌는지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자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건 프로게이머였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세 분과 다양한 얘기 오늘 나눠봤습니다. 게임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도 정말 즐거운 경험이었고요. 자, 세 분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과 마무리 인사 나눴고요. 자, 세 분 이제 저희는 인사를 나누고 그러나 아직 프로그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망의 닌텐도 스위치와 에어팟 프로가 걸린 마지막 이벤트 퀴즈 남아 있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예요. 013-3366-2258로 정답 문자로 보내주시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문자 만약에 정답 보내주신 분은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추후에 문자 당첨되셨습니다 하는 문자가 발송이 될 거거든요. 요거 보고 자세한 정보들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죠.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벌어지는 게임 대회에 출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게임 플레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저기 있었던 강범현 선수가 이 직업이었습니다. 1. PC게이머 2. 프로게이머 3. 2번이 프로그래머 3번 프로게이머 4번 게이머즈. 예. 2번과 3번 중에서 혹시 고민하시나요? 네.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조금 요즘 친구들이라면 뭐 절대 틀릴 수가 없는 그런 문제죠. 앞서서 저희가 힌트를 드렸습니다만 강범현 선수도 땡땡땡땡땡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를까요? 라고 저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마감하겠습니다. 정답은 두둥 3번 프로게이머였습니다. 게임을 프로로 한다. 가 정답이죠. 자, 계속해서 바로 다음 문제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닌텐도 스위치 1대, 에어팟 프로 1대가 추첨을 통해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 문제 주십시오. 오늘 레벨 2 내 삶을 게임으로 라는 주제로 함께 해주신 우리 강범현 프로게이머, 전 프로게이머죠. 작년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해온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손꼽히는 프로게이머였습니다. 이 분석가님의 프로게이머 시절 닉네임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고릴라, 2번 프레이, 3번 페이커, 4번 쇼메이커. 네, 이게 지금 사실 보기로 나와 있는 선수들이 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유명한 프로게이머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앞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틀릴 수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강범현 선수의 경우에 동물원에 가서 처음 본 동물이 이 동물이었고 그래서 좋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저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범현이랑 꽤 알고 지냈는데 처음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드렸으면 아마 다 맞추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감하겠습니다.
정답 1번 고릴라였습니다. 강범현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고릴라라고 하네요. 아, 그랬군요. 예. 자, 이렇게 모든 순서를 마치고 퀴즈까지 다 내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튜토리얼부터 레벨 3까지 정말 다양한 강의, 토크 콘서트, 또 여러분들의 사연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조금은 레벨업이 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조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게임을 즐겁고 건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상으로 인천게임포럼은 더 나은 강연과 그리고 토크 콘서트 형태의 프로그램을 매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고요. 시청자 여러분들 인천게임포럼 유튜브 페이지 구독해 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좋은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저도 너무 영광이었고 즐거운 추억, 소중한 추억으로 오래도록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